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평형 손동작입니다. 드디어 손동작으로 돌아왔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세 단계로 배워요. 벌린다, 모은다, 찌른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나가지? 도대체 어느 하나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없어요. 그냥 벌렸다가 모은 다음에 찌르면 앞으로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평형 팔동작은 앞으로 나가는 동작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평형 손동작은 그 물잡기 단계를 거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단계로 배우지만 1, 2, 3 안에 물잡기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1, 2, 3이에요. 그러니까 벌리고 물을 한번 손을 꺾어서 잡은 다음에 이 잡은 여기에 잡힌 이 물을 그대로 팔 붙여서 짜주는 겁니다. 짠 이 물을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이 벌려서 잡는 이 구간, 요거는 하고 싶어도 일반인, 물론 이제 당연히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기준, 제 수준에,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의 수준에는 사실상 이 물잡기는 못한다고 보면 돼요. 잡고 싶어도 너무 무겁기도 하고 순식간에 끝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못 잡아요. 어깨나 팔 쪽에 부담을 좀 주는 동작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걸 안 해요.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살짝 애매하게 지나갑니다. 살짝 잡는 듯 아닌 듯 요거를 이렇게 거의 살짝 물을 이렇게 쓰다듬는 형태로 얕게 가요. 얕게. 이거를 깊게 하면 여기 물이 쫙 걸릴 거거든요. 이 어깨 부근에 되게 이제 상당한 데미지가 와요. 그게 느껴져요. 요거를 물을 요렇게 안 긁고 요렇게 이 물을 요렇게 안 긁고, 자 손을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긁으면 여기 손바닥에 물이 걸리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손을 안 긁고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면 손을 쓰다듬는 거예요. 물을 손을 이렇게 쓰다듬듯이 갖고 와서 찌릅니다. 걸리면 걸리는 만큼 이제 이게 느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동작을 할 때 벌릴 때쯤 고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는 여기는 공중 자세예요. 공중 자세. 근데 이 공중에 우리가 계속 떠 있지 않죠. 우리의 몸은 무거우니까 스르르르르 가라앉을 겁니다.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이거를 세워내라 땡기고 있으면 이게 안 맞겠죠, 박자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밖에 있는 시간은 짧게 호흡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느려. 이렇게 쓰다듬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면 느려. 이게 안 맞아요, 타이밍이. 그리고 1, 2, 3이 아니라 1, 2, 3 벌리고 모으고 찌르고, 거의 모은 다음에 바로 찔러야 돼요. 이 타이밍이 벌리고 모으고 기다리면 늦어요. 모으고 찌르는 거예요. 벌리고 바로 모으고 찌르는 거예요. 1, 2, 3 요 타이밍으로 가는 게 맞고, 이거 못 잡겠으면 그냥 아예 버리세요. 그냥 아예 버리고 벌리고 이 상태로 바로 그냥 가슴 앞에서 모아요. 벌리고 가슴 앞에서 모은 다음에 바로 그냥 찌르세요. 근데 이게 왜 가슴 앞이냐면 팔꿈치가 많이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찌르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물 못 찔러요. 못 잡아요. 팔꿈치 빠지면 물이 다 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거 유연성 살짝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짜준다는 말이 요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놀아도 요 안에서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몸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찔러야 돼요. 요 안에서. 요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요렇게 1, 2, 3 요렇게 찌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근력왕이라서 물을 엄청 잘 잡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대부분의 일반인 수영인들은 근력 웨이트 운동을 따로 해주지 않는 한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력 수준이. 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놔줘요. 물은 거의 안 잡는다시피 잡는다. 안 잡는다시피, 그치, 잡긴 잡지. 근데 안 잡아요. 어쨌든 안 잡는 식으로 쓰다듬으면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찔렀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팔을 싹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봐봐요.
들어가자마자 팔을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렇게. 요 상태로 있어야 돼요. 있어도.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형할 때 가장 저항이 많은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찌를 때예요. 찌를 때. 찌를 때 이 저항이 이 위에서 우리가 내려가면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폭탄이죠. 이때가 물 제일 많이 튀잖아요. 물이 가장 많이 튈 때가 저항 많이 생기는 때예요. 우리가 이때 저항이 이미 생겼으니까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른 다음에 이대로 그냥 한참 기다리다가 얘 손을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찌르자마자 바꿔놓고 기다리는 게 한 번만 생성하는 거죠, 저항을. 왜 손을 이렇게 바로 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찔러놓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피면 이것도 어쨌든 저항이잖아요. 물 안에서 내가 만드는 저항. 근데 찌를 때 어차피 물 폭탄 날 거잖아요. 이때 찌르면서 바로 그냥 바꿔놔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물을 못 가르죠. 물 이렇게 가를 거 아니죠. 물은 우리가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물을. 그래서 찌르자마자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 다음에 박자에 맞춰서 물 밀고 쓰다듬으면서 앞으로 착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벌리는 동작이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벌려야 돼요. 내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벌리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벌리면서 나와야 돼요. 벌리면서 이렇게 더 많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벌려야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벌려야 됩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킥판을 발에 끼고 손으로만 가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못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고 킥판을 꼈으니까 발을 못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씩 해도 좋고 두 번은 무호흡. 평형도 무호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무호흡으로 하고 세 번째에 나와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요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25m만 해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암슈팅이라고 해서 손을 쏘면서 확 상체를 던져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암슈팅이 맞나? 근데 저도 잘 못하고요.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평형 손에 저병 발차기, 저병 킥 2번 차는 거예요. 그 입수할 때 한 번, 출수, 나올 때 한 번. 요거는 타이밍이 2가지예요. 입수한 다음에 출수킥을 팔을 벌리면서 차도 되고요. 아니면 입수한 다음에 출수킥 차고 그 다음에 팔로 당기면서 나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암슈팅에서 이제 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을 잡았어요. 찌르잖아요. 찌르면서 상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찌르고 들어가요. 찌른 다음에 몸 들어가고 이게 되게 많아요. 찌른 다음에 몸이 들어가면 그거는 상체가 던져진 게 아니죠. 손을 던진 다음에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그냥 철푸덕이고 손을 찌르면서 몸을 같이 튕겨서 들어가 주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이랑 같이 상체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지 손만 냈다 던지고 상체가 들어가지 않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먼저 던진 다음에 상체가 들어가면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스르륵 잠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찌르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찌르고 이렇게 이 몸체가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슈팅을 한 게 아니라 팔을 던지고 몸을 그냥 잠수한 거죠. 흔한 실수가 한 개 더 생각이 나서 갑자기 갖고 왔는데 그 손을 모아서 찌를 때 몸을 좀 많이 띄우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찌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손은 위로 이렇게 발사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일자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혹은 수면 가까이에서 일자로 찔러야 돼요. 평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몸이 같이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고개를 까딱거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예시는 되게 많아서 제가 계속 쓸 건데 이 예시를 고개를 왜 까딱거리면 안 되냐면 시선을 우리가 이제 평형할 때 시선은 어디 보냐면 들어갈 때 앞에 아니에요. 살짝 수면입니다. 앞쪽인데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살짝 형체로 보이는 정도? 앞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전광판에 걸린 시계가 정확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손 앞쪽에 있는 수면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물체들이 다 주변시로 보이긴 보이지만 정확하게 초점이 또렷하게 보이는 건 아닌 시야거든요. 그래서
살짝 여기를 보면서 가시는 거지 앞을 보면서 세월하느라 이렇게 구경하시는 거 아닙니다. 평형은 앞에 여기 쪽을 보셔야 정확하게 입수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어쨌든 평형할 때는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 안 돼요. 고개는 항상 고정. 그래서 평형 교정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부력봉 같은 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낄 수 있는 물책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런 거. 요런 거를, 이건 좀 얇은데 이런 거를 끼고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해보면 몸도 잘 안 뜨는 것 같고 숨도 막히고 뭔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각도는 항상 같아야 돼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요게 까딱까딱거리면 이 고개 힘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박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침수해요. 앞으로 가는 수영이 아니라 위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 가라앉았다 올라갔다 이런 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평형 발차기가 잘 되고 그리고 평형 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이 고개도 제어가 되는 거지. 발도 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 고개를 잡아봤자 그냥 꼬르륵입니다. 잘 안 나와요. 이거를 고정시켜 놓으면 평형 발차기랑 손이 돼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지, 이게 안 되면 고개를 고정하면 더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어쨌든 이 고개 얘기도 저희가 원래 타이밍 맞출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평형 손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형 손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평형은 평형 발차기랑 타이밍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평형 손은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이걸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잘 잡으면 잘 나가겠죠. 평형 손만으로도. 근데 저는 잘 잡는 사람이 아니고 잡는 걸 포기하고 거의 물을 제가 쓰다듬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평형 손을 호흡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1m, 2m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은 적당히 본인이 느낌이 오는 선에서 적당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타이밍 영상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번에는 한번 돌아올 거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평형 타이밍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